이번에는 8장 속도가속도와 미분입니다. 8장 속도가속도와 미분을 할 때는 꼭꼭꼭꼭꼭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점이 있는데 거기다가 위에다가 적어 놓으세요. 연필로. 8장 위에다가 연필로 적어 놓으세요. 반드시 13장과 함께 복습합니다. 13장과 함께 복습 딱 써놓으세요. 책에다가. 13장하고 함께 복습을 해야 돼요. 13장 펴볼까요? 195쪽. 13장 195쪽 펴볼까요? 뭐예요? 제목? 속도, 거리와 적분이죠. 8장 제목이 뭐죠? 속도, 가속도와 미분이죠. 예. 요 두 가지 내용은 결국 하나로 연결이 돼요. 이거 뭐 연결이 될 수밖에 없죠. 뭐 속도, 거리, 가속도, 뭐 위치, 뭐 이런 거 다 한 통속이에요. 미분, 적분 방향만 반대예요. 그래서 실제로 시험 문제 나올 때도 약간 섞여서 나올 수가 있는 게, 잘 들어. 여러분 2학기 중간고사가 대략 어디까지냐면 최대 최소가 기준점이 될 거예요. 조금 진도가 느린 학교는 최대 최소보다 좀 앞에, 그리고 진도가 조금 빠른 학교는 보통 최대 최소까지. 그럼 오늘 지금 하는 방정식, 부등식과 미분부터는 대부분 기말고사 시험범이에요. 그러면 미분에서 속도, 가속도나 적분에서 속도, 가속도, 뭐 위치 이런 얘기나 기말고사에 같이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한 문제 안에서 속도, 가속도 문제를 미분의 입장, 적분의 입장에서 같이 낼 수 있어요. 특히 뭐 그런 거 있죠.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이런 거. 그 한 문제 안에 미분 개념과 적분 개념을 같이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8장과 13장은 언제나 같이 복습을 해야 됩니다. 언제나 같이 복습을 해야 돼요. 오케이? 예, 요건 항상 같이 복습을 해야 됩니다. 8장 시작해 보겠습니다. 속도, 가속도와 미분. 속도, 가속도와 미분. 시작할게요. 간단해요. 일단 첫 번째, 위치를 미분하잖아요. 그럼 속도입니다. 속도를 미분하잖아요. 그럼 가속도입니다.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입니다. 그럼 속력은 뭐냐? 속력은 절대값 속도라고 기억해 두세요. 속도의 크기예요. 속도의 크기. 속력은 속도를 절대값 때린 겁니다. 이해됐죠? 요거 세 가지 꼭 기억을 해 놓으세요. 예. 요 세 가지를 기억해 놓으면은 문제 어려울 게 없어요. 8-1번 가볼게요. 우리 그리고 물리 시간에 좀 배운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물리 시간에. 예. 도움이 많이 되죠. 지상 30m 높이에서, 자, 여기가 땅이에요. 땅. 30m 높이에서 30m 건물 위에서 매초 25m 속도로 똑바로 위로 던진 돌. 이거 굉장히 위험한 문제예요. 그죠? 이런 문제를 출제하니까 애들이, 그죠? 큰일 나요. 그랬더니만 T초 후 지면으로부터의 높이를 H라고 한다면 H가 뭐라고요? T초 후 지면으로부터의 높이 라고 했을 때 H는 마이너스 5t제곱, 자, 일부러 그 좀 자리를 바꿨어요. 플러스 25t 플러스 30. 예, 거기 책에 나오는 상수항부터 나와 있죠? 근데 2차항, 1차항, 상수항 이렇게 썼어요.
1번 던지고 나서 2초 후, 3초 후 속도를 구하여라 그랬습니다. 2초 후, 3초 후 속도를 구하여라. 속도는 뭐라고요? 여기 위치를 미분하면 바로 속도가 된다. 속도는 위치를 미분할게요. 2호 마이너스 10t 플러스 25입니다. 그럼 2초 후, 3초 후 속도를 어떻게 해요? v t가 2초일 때의 속도는 마이너스 20 플러스 25니까 5가 되겠죠. 5. 단위는 어떻게 됩니까? 미터 퍼 세크가 되겠죠. 미터 퍼 세크. 그 다음 v 3초 후에 속도는 어떻게 될까요? 3초 후의 속도는 마이너스 30 플러스 25가 되니까 마이너스 5 미터 퍼 세크가 되겠죠. 자, 여기서 잠깐 2초일 때하고 3초일 때하고 속도의 크기는 똑같습니다. 왜? 그죠? 절대값 때리게 되면 둘 다 5예요. 대신 부호가 다르죠? 자, 속도의 부호는 뭐를 의미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속도가 양수라는 것과 속도가 음수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속도가 음수라는 얘기는요. 잘 들으세요. 속도가 양수라는 얘기는 정방향 플러스 방향 혹은 전진 이런 말 쓰면 돼요. 전진. 속도가 양수라는 얘기는 전진한다는 얘기예요. 속도가 음수라는 얘기는 뭐예요? 역방향, 거꾸로 간다는 얘기예요. 예. 음의 방향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후진. 후진. 그래서 시험 문제 어마무시하게 많이 나오는 게 뭐냐? 시험 문제 어마무시하게 많이 나오는 게 움직이는 방향을 바꾼다. 운동 방향을 바꾼다. 운동 방향을 바꾸었다. 이런 문제가 많이 나요. 운동 방향을 바꾸었다.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운동 방향을 바꾸었다라는 말은 바로 속도의 부호가 바뀌었다. 속도의 부호가 바뀌었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혹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속도의 부호가 바뀌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전진을 하다가 운동 방향을 바꾼다는 게 뭐예요? 운동 방향을 바꾼다는 게 전진하다가 후진하는 게 운동 방향을 바꾸는 거잖아요. 후진하다가 전진하는 게 운동 방향을 바꾸는 거잖아요. 그럼 전진 혹은 정방향, 속도가 양수였다가 속도가 음수야. 속도가 음수였다가 속도가 양수가 되는 거예요. 되게 간단한 얘기예요. 시험 문제에 엄청 많이 나와요. 운동 방향을 바꿨다. 그 말을 앞으로 어떻게 해석하면 된다? 속도의 부호가 바뀌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2번. 이 돌이 땅에 떨어질 때의 속도를 구하라. 땅에다가 밑줄 칩니다. 땅. 땅은요. 위치가 0이에요. 그쵸? 땅이라고 하는 것은 위치가 0입니다. 위치가 0. 이 문제에서는 위치라는 말을 다른 말로 뭘로 바꾸면 돼요? 이 문제에선 높이라는 말로 바꾸면 되겠죠. 높이. 땅은 높이가 0이에요. 누가 0이에요? h가 0이란 얘기예요. h가 0. 따라서 이 문제에서 위치가 0이란 말은 높이가 0, h가 0이란 얘기예요. 그렇게 될 때의 속도를 구하라 그랬죠? 바로 속도를 구할 수는 없고 그 때를 찾아야 돼요. 동그라미 칩니다. 이 돌이 땅에 떨어질 때의 속도를 구하여라에 때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때. 그 시간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 시각. 정확하게 하면 시각이라고 해야 되겠죠. 시간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시간이란 말과 시각이라는 말을 좀 혼용해서 쓰고 있긴 하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기서는 시각이겠죠. 시간이라는 건 뭐예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흘렀느냐.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거죠. what time 이렇게 물어보는 거에 대한 대답은 시각인 거고요. how long에 대한 대답은 시간인 거죠.
그죠? 영어를 좀 하나 봐요. 개뿔 무슨 하기는. 그죠? 예. h에다 0 집어넣을게요. 전부 다 마이너스 5t 제곱 플러스 25t 플러스 30은 0. 마이너스 5로 나눌게요. t 제곱 마이너스 5t 마이너스 6은 0. 인수분해하니까 t 마이너스 6 t 플러스 1은 0. 아싸. t는 6초일 때 땅에 떨어진대요. 그죠? 마이너스 1초는 말이 안 돼요, 여러분. 시간이 음수가 어딨어요? 그죠? 네, 시간이 음수는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t는 6이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뭘 찾아야 돼요? 그때의 속도니까 v, t가 6일 때의 속도를 찾는 거야. 어디다 집어넣어? 여기다 집어넣어야죠. 마이너스 60 플러스 25가 되니까 마이너스 35m/s가 되는 거죠. 끝. 마지막, 3번이구나. 마지막이 아니라. 3번, 이 돌이 최고 높이에 도달했을 때, 최고 높이에 도달했을 때, 그때의 그 최고 높이를 구하라 그랬어요. 최고 높이. 자, 최고 높이에선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잘 봐요. 자, 지금 30m 높이에서 위로 쏘아 올렸죠. 그럼 최고 높이에 다다랐을 땐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잘 봐요. 잘 봐요. 아까 최고 높이에 도달했을 때 봤어요? 잘 못 봤구나. 한 번 더 봐요. 바로 이 순간. 올라가다가 내려왔죠. 올라가다가 내려왔죠. 그 순간 무슨 일이 벌어졌어? 나 잠깐 멈춘 거 봤어? 못 봤어? 올라가다가 최고 높이에 도달했다가 내가 도달했을 때 내가 잠깐 멈췄잖아. 그리고 이렇게 내려오는 거 아니야. 올라갈 땐 속도가 양수잖아. 속도가 양수로 올라가다가 최고 높이에 도달한 다음에 다시 내려오려면 속도가 음수가 되잖아. 자, 잘 봐. 바로 봤지? 봤지? 나 잠깐 멈춘 거 봤지? 바로 그거야. 최고 높이에 도달했을 땐 아까 땅은 누가 0이었어요? 땅은 위치가 0이었죠. 최고 높이는 누가 0이에요? 속도가 0이다. 잠깐 멈췄잖아요. 여러분 다 봤잖아요. 그죠? 여러분 다 봤잖아요. 나 지금 잠깐 멈춘 거 위해서. 잠깐 이렇게 멈춰가지고 잠시, 그죠? 숨 고르고 내려왔잖아요. 그죠? 못 봤어요? 봤어요? 네, 봤대잖아요. 증인들이 있어요. 이렇게 증인들이. 속도가 제로예요. 정아야 고마워. 너마저 외면했으면 정말 외로울 뻔했어. 해나가 영 내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별로 이렇게 긍정의 뜻을 안 보내. 아이가 심지가 굳네. 아이가 심지가 굳어. 심지가 굳네. 뭘 해도 할 것 같아 나중에. 이 정도 굳은 심지 좋아요. V가 0이래요. 마이너스 10t 플러스 25는 0이죠. t는 2.5라고 해도 되고요. 10분의 25니까 2분의 5라고 해도 돼요. 2.5초라고 해도 되고요. 2분의 5라고 해도 돼요. 자, 아무튼 그랬을 때 그때의 높이를 구해야 되니까 그 값을 어디다 집어넣어야 돼요?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걸 여기다 집어넣어야죠. h, t가 2분의 5일 때 t가 2분의 5일 때 마이너스 5 곱하기 t제곱 4분의 25 더하기 25 곱하기 t 2분의 5 더하기 30 마이너스 4분의 5 곱하기 25니까 125 플러스 2분의 125 더하기 자 여기는 그냥 30이죠? 30인데요. 지금 보니까 요 둘 계산하면 4분의 125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도 처음부터 그냥 4로 가는 거야. 4, 3, 120 그럼 여기다가 120을 더하는 거니까 4분의 245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얼마야? 4, 6에 24. 4, 1은 4. 25. 61.25m 높이가 되는 거죠. 4분이 245m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 61.25m라고 해도 좋고 둘 다 돼요. 끝. 최고 높이 구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4번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땅에 떨어질 때까지의 평균 속력을 구하라. 처음부터 땅에 떨어질 때까지의 평균 속력을 구하여라. 평균 속력은 뭘까요? 평균 속력. 평균 속력은요, 총 소요 시간 분의 총 움직인 거리. 총 소요 시간분의 총 움직인 거리예요. 총 소요 시간은 얼마입니까? 총 소요 시간. 총 소요 시간. 총 소요 시간은 아까 뭐라 했어요? 땅에 떨어지는 게 6초라고 그랬죠. 처음에 출발할 때 0초, 땅에 떨어진 게 6초. 6분의 총 움직인 거리는 얼마일까요? 잘 보세요. 최고 높이가 61.25m였어. 그 말은 올라갈 때 몇 미터 올라갔냐면 30m는 이미 받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땅에서부터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올라갈 때 31.25m 올라가는 거고 내려올 때는 고스란히 61.25m를 내려오는 거죠. 그죠? 25니까 0.5 60이라고 30이라고 두 개 더하니까 92.5m를 움직이는 거죠. 총 92.5m를 움직이는 겁니다. 분모 분자의 2배씩 할까요? 26, 12분의 0.5가 마음에 안 들어서 26, 12분의 그죠? 26, 12분의 25, 10 그러면 0.0 그 다음에 여기다 2배 했어요. 2, 4 그럼 5가 되겠죠? 2, 9, 18 12분의 185가 될 것 같아요. 3으로도 안 되고요. 2로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건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기하 분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평균 속력은 12분의 185 미터 퍼 세크가 되겠다. 이렇게 나타내면은 8-1번의 문제, 세부 문제 4개 다 풀어냈습니다. 재밌어요. 네,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 요런 거는 그냥 간단한, 그죠? 어떻게 보면은 저기, 그냥 속도, 가속도 뭐 이런 거, 또 뭐, 위치 이런 거. 물리 시간에도 배우는 거지만, 좀 똘똘한 중학생들도 풀고 그런 거죠, 이 정도. 어렵지 않아요. 자, 이제 8-2번 갑시다. 8-2번. 8-2번.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 X가 점 P의 위치 X가 3분의 1T 3승 마이너스 5T제곱 플러스 16T 라고 한다. 1번 점 P가 움직이는 방향이
움직이는, 아까 얘기했죠? 방향이 바뀌는 시각 t는 언제인가? 밑줄 칩시다. 움직이는 방향이 바뀌는 뭐라고요? V의 부호가 바뀐다. 예. 속도의 부호가 바뀐다요. 속도의 부호가 바뀐다. 속도는 어떻게 될까요?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입니다. 속도 V는요. 위치를 미분하는 거예요. t제곱 마이너스 2호 10t 플러스 16이니까 t-2 t-8 아 2초와 8초에서 움직이는 방향이 각각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2초와 8초에서 아 이렇게 되는구나. 2초일 때하고 8초일 때 끝. 그래서 움직이는 방향이 바뀌는 시각 t는 2초와 8초 이렇게 하면 얘기하면 됩니다. 요거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생각해 볼까요? 3차 함수였죠. 위치는 3차 함수죠. 잘 봐요. 위치는 3차 함수예요. 속도는 2차 함수죠. 속도 그래프를 좀 그려볼게요. 속도 그래프를 그릴 겁니다. 여기가 t, 여기가 v예요. 여기가 0이죠. 2초하고 8초가 이렇게 있죠. 자,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죠.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를 그릴 때 주의사항 여기서부터 그려야 돼요. 이렇게 그려야 돼요. 왜냐하면 일로 넘어가면 안 되는 게 시간이 음수일 리는 없을 테니까. 자, 그리고 색깔로 좀 표시해 볼게요. 유리야, 이게 지금 속도 그래프야. V 속도 그래프야. 0초에서 2초까지는 지금 속도가 뭐야? 0초에서 2초까지는 속도가 뭐라고? 속도가 뭐야? 양수. 속도가 양수. 속도가 양수란 얘기는 전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전진. 이 아이가 전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2초에서 8초까지는 속도가 뭐예요? 음수예요. 속도가 음수. 후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2초에서 움직이는 방향이 바뀐 거죠. 그리고는 다시 8초 이후에는 계속해서 전진만 하고 있어요. 속도가 양수니까. 그러니 운동 방향은 2초일 때 한 번, 8초일 때 한 번, 두 번 바뀌는 거겠지. 그렇다면 2번 t가 2 이상 9 이하일 때 요 구간에서 최대 속력을 구하라 그랬어요. 최대 속력을 구하라. 동그라미 칠게요. 속력이라는 걸 주의해야 돼. 속력. 최대 속도가 아니라 최대 속력이에요. 최대 속력. 자, 그림을 한 번만 다시 그릴게요. 왜 그러냐면 지금 내가 그린 그래프는 속도 그래프죠. 속도 그래프. 네, 속도 그래프. 속력이 되려면 이 그래프를 잘 보세요. 이 그래프가 이렇게 있을 때 얘를 접어 올려야 돼요. 속력이라는 건 뭐라 했어요? 속력은 속도 그래프의 절대값이라고 했어요. 속도의 절대값. 그러니까 t축으로 접어 올려야 돼요. 자, 여기가 2초, 여기가 8초예요. 그림 볼게요. t가 0일 때 처음 속도는 얼마예요? 절편이니까 16이죠. 자, 비교해 볼게요. 자, 그러면 2에서 9까지죠. 2는 여기 있고 9초에서는 얼마일까요? 9초일 때는. 9초일 때 집어넣어 볼게요. 9초일 때. 여기다 9 집어넣으면 9 빼기 8이니까 1이죠. 7이에요. 아, 9일 때는 7입니다. 9일 때는 7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꼭 하나 그려야 될 게 누구냐? 꼭지점이에요. 꼭지점. 꼭지점은 2와 8가의 정 가운데니까 몇 초예요? 5초일 때죠. 5초일 때는 얼마일까요? 5초일 때. 5에다 집어넣어 볼게요. 5 집어넣으면 5 빼기 2는 3. 5 빼기 8이면 마이너스 3이니까 얼마? 마이너스 9가 되겠죠. 어머나.
얘가 마이너스 9였던 거예요. 자, 그럼 접어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7이었죠? 7보단 어때? 7보단 위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그리고 접어 올렸을 때 7초보다는 좀 위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까지. 여기가 얼마다? 여기는 9가 되는 거예요. 얘는 얼마다? 여기는 7이 되는 거예요. 아, 속도의 절대값이니까 t축으로 이렇게 접어 올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 빨간색 그래프 중에 2초에서 9초까지라 했죠? 2초에서 9초까지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딱 자르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얘도 안 들어가. 이런 거 안 들어가는 거. 그럼 요 안에서는 요 노란색 요거. 그러면은 최대 속력은 어디가 되는 거다? 바로 9가 최대 속력이 되는 것이다. 끝.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9m/s가 된다. 요렇게 얘기해줘. 아, 여긴 지금 단위가 없구나. 네, 단위가 없네요. 그러니까 그냥 9라고만 쓰면 돼요. 위치나 이런 거에 대한 단위는 전혀 없어요. 끝. 그냥 9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8-3번. 요거 학생들이 많이 이거 당황해하는 문제예요. 이거 굉장히, 이거 왜 당황해하는지 모르겠어. 이거 어려운 것도 없는데. 자, 8-3번이에요.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 그래프가 다음과 같답니다. 자, 이거 유심히 잘 살펴야 돼요. 이 그래프는 누구 그래프다? 속도 그래프다. 속도 그래프다. 그리고 여기는 T예요. 1초, 2초, 3초. 1초, 2초, 3초. 잘 봐야 돼요. 1초에서 2초까지는 속도가 K로 일정합니다. 우리 어려운 말로 등속도 운동이라고 하죠. 네, 등속도 운동. 그리고 2초에서 3초까지는 직선으로 이렇게 내려와요. 그래서 3초에선 속도가 제로예요. 제로란 얘기는 정지했다는 얘기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잘 보세요. 세 번째 줄부터 읽어보겠습니다. VT 그래프는 T가 2를 제외한 구간 0과 3에서 미분 가능하다. 칠판 주목. 왜 여기서 얘를 제외한다 그랬어요? 얘만 뾰족점이네. 얘만 뾰족점에서 미분이 불가능하고 나머지는 미분이 다 가능하대요. 자, 여기 보세요. 얘도 미분 가능하다는 얘기야. 얘도 미분 가능하다는 얘기야. 승현아, 여기 지금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야? 그러면 거기 있는 곡선 있죠? 이어지는 곡선도 여기서 원래 접선의 기울기가 0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래프 보면 느끼겠지만 요렇게 그려지는 그래프입니다. 자, 그리고 0, 3에서 미분 가능하고 VT 그래프는 이제 중요해요. VT 그래프는 구간 0, 1에서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 구간에서 여기 보세요.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 구간에서 원점과 1,K를 잇는 직선과 한 점에서 만나야 돼요. 이렇게 해서 중간에 한 점에서 만나야 된대요. 그 얘기는 뭐냐? 곡선이 이렇게 한번 훑고 내려갔다가 또 훑고 올라와 준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우리는 평균값의 정리에 의하여, 자, 뭐라고요? 평균값의 정리에 의해서 여기 요 평균 변화율이 나오죠. 이 노란색 두 점을 연결한 1,K와 0,0을 연결한 선분의 기울기가 보이죠? 이 기울기와 일치하는 접선의 기울기가 한 번, 두 번 발생할 겁니다. 한 번, 두 번 발생해요. 근데 여기서 노란색 기울기가 얼마입니까? 노란색 기울기가. 요 녀석의 기울기 보니까 1 증가할 때 K 올라간 거니까 노란색 0,0과 1,K를 이은 기울기가 K죠? 그 K와 일치하는 접선의 기울기가 0과 1 사이 이렇게 두 번 존재할 것 같아요. 그림으로 봤을 때. 여기까지 확인했죠? 그랬을 때 다음 중 1번, 2번, 3번 중에서 시각 T에서의 밑줄 칩니다. 가속도 AT의 그래프를 물어봤어요.
가속도 AT의 그래프. 자, 가속도라고 하는 것은 금비야. 누구를 미분하면 가속도라고 그랬지?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속도 그래프죠. 얘를 미분해 보는 거예요. 자, 바로 밑에다가 대응하게 그려볼게요. 아이고, 얘를 조금만 위로 올릴게요. (1초) (2초) (3초) 먼저 금비야 1초와 2초까지 해서 얘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야? 0이죠. 속도를 미분했을 때 접선의 기울기가 0, 미분계수가 0이라는 소리니까 가속도가 바로 0이라는 소리예요. 1초에서 2초까지는 가속도가 0입니다. 다음 승현아 2초에서 3초까지 이거는 접선의 기울기나 그냥 선분의 기울기나 똑같죠? 요 기울기가 얼마예요? 그렇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K죠. 그러면 2초에서 3초까지는 가속도가 음수예요. 마이너스 K입니다. 가속도가 마이너스 K가 되는 거예요. 1초에서 2초까지는 가속도가 0이고요. 2초에서 3초까지는 가속도가 마이너스 K예요. 여기까지는 다 똑같아요. 1번, 2번, 3번이 다 똑같아요. 그렇다면 1번, 2번, 3번을 가만 둘러보니까 결국 차이는 이겁니다. 여기 K가 있죠? 가속도 K를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 그것도 한 번 만나느냐 두 번 만나느냐. 1번은 안 만나는 거고, 그러니까 가속도가, 잘 봐요. 1번 그림 보세요. 가속도가 K인 적이 없다. 2번 그림은요, 가속도가 K인 적이 한 번 있다. 3번은요, 가속도가 K인 적이 두 번 있다. 이제 칠판 보세요. 자, 이거 속도 그래프죠.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라고 얘기했잖아요.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 미분한다는 건 접선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니까 가속도가 K인 적이 몇 번 존재한다? 두 번 존재하죠. 가속도가 K인 적이 두 번 존재. 그러니까 가속도 그래프는 K가 나오는 게 두 번 존재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두 번. 두 번 존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되겠다? 3번이 되겠다. 그래서 이 문제는 평균값의 정리를 알아야 됩니다. 평균값의 정리를 알아야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8-3번. 와우. 8-3번. 다음. 자, 시각에 대한 함수의 순간 변화율. 이 제목이죠. 자, 무슨 소리냐? 자, 무슨 소리냐? 예를 들어서 내가 위치가 바뀌었어요. 자, 나 지금 여기 있죠? 근데 위치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위치가 바뀌었다는 건 왜 위치가 바뀐 거냐? 시각이 바뀌었기 때문에, 시간이 바뀌었기 때문에 위치가 바뀌는 거예요. 그쵸?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위치가 바뀌는 거죠. 시간에 따라서 위치가 바뀌는 거예요. 근데 어떨 때는 더 많이 변하는 시기가 있고 어떨 때는 좀 덜 바뀌는 시기가 있어요. 어떤 때는 증가하는 시기가 있는가 하면 어떨 때는 감소하는 시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몸무게가 이렇게 증가할 때도 있지만 또 이렇게 잠시 감소할 때도 있고 다시 또 살이 찔 때도 있어요. 그것도 각각의 순간 변화. 어느 순간 급격하게 살이 찌는 구간도 있고 완만하게 살이 찌는 구간도 있어요. 급격하게 살이 빠지는 구간도 있고 완만하게 살이 빠지는 구간도 있단 말이에요. 이 모든 걸 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순간 변화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어느 그 순간. 즉 순간 변화율이니까 당연히 뭐에 관한 얘기겠어요? 접선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니까 뭐에 관한 얘기겠어요? 미분 계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부 다 몸무게가 빠졌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몸무게가 바뀌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키가 더 크는 거예요. 길이도 바뀌는 거고 면적도 바뀌는 거고 뭐 부피도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이거는 너무나 뻔해서 안 줘도 돼요. 시각에 대한 이런 말 안 줍니다. 너무나 뻔해서 순간이라는 말도 잘 안 줘요. 그러면 알아들어야 돼요. 아, 그냥 변화율이라고 하면 아, 이거 순간 변화율이구나. 자, 그럼 잘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키가 크죠? 키가 커요. 근데 키가 클 때도 어느 순간 키가 쑥 크는 시기도 있고 어느 순간에는 키가 잘 안 자라는 시기도 있죠. 그리고 이제 내 나이 정도 되면 여기서 조금씩 또 줄어들죠. 여기서 깎아먹을 게 뭐가 있다고 그죠? 또 줄어들죠. 아, 여러분 원래 키가 아침에 재는 키하고 저녁에 재는 키하고 차이가 있는 거 알아요? 생각보다 차이가 많더라고요. 네, 생각보다 우리 꼬맹이 이렇게 키 재보면은 아침하고 저녁하고 의외로 차이가 꽤 있어요. 그게 눈에 띌 만큼이에요. 무슨 뭐 버니어 캘리퍼스로 뭐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 생각보다 보면은 눈에 띄는 차이가 있긴 있더라고요. 재보면은 하루 종일 크면 안 될까요? 하루 종일 좀 크면 안 될까? 자,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높이라고 해볼게요. 높이 H. 높이 그러면 H죠? 자, 이 높이가 시간에 따라 변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 시각에 따른 순간 변화를, 시각에 따르는 순간 변화를 그러면 결국 미분을 누구로 미분한다는 얘기냐? T로 미분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높이가 H잖아요? 그거를 T로 미분해 보는 거예요. dH, dt. 그럼 이게 바로 뭐냐? 시각에 대한 높이의 순간 변화율이에요. 근데 시험 문제에서 종종 시각에 대한 이런 말, 순간이란 말 생략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냥 높이의 변화율, 그럼 dH, dt 이렇게 알아들어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길이가 있다고 합시다. L. 이 길이도 급격하게 길어지는 시기가 있고 또 완만하게 짧아지는 시기가 또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걸 미분을 해보는 거예요. dl, dt.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시각에 대한 길이의 순간 변화율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길이의 변화율 이렇게 말해도 되는 겁니다. 전부 다 누구로 미분을 하는 거다? 시각 T로 미분을 해야 된다. 그러려면 얘들아 T로 미분하려면 애초부터 길이 L이 누구에 관한 식으로 정리가 돼 있어야 되느냐? 시각 T에 관한 식으로 정리가 돼 있어야 T로 미분할 거 아니에요. H 높이가 누구에 관한 식으로 정리가 돼 있어야 돼. 시각에 대한 T에 관한 식으로 정리가 돼 있어야 T로 미분을 할 거 아닙니까? 애초부터. 자, 면적이 있어요. 면적, 넓이도 마찬가지로 급격하게 넓어지는 시기가 있고 급격하게 줄어드는 시기도 뭐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 변화율 미분하려면 T로 미분하는 겁니다. ds, dt. 그럼 이게 바로 뭐예요? 넓이의 변화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름만 붙여주면 된 거. 땡땡의 변화율 그럼 뭐예요? 땡땡을 T로 미분하는 거. 땡땡을 T로 미분하는 거. 땡땡을 T로 미분하면 됩니다. dv, dt 그럼 뭐겠어요? dv, dt. 부피의 변화율을 말하는 겁니다. 부피의 변화. 이해됐죠? 아, 이걸 말하는구나. 자, 이제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또 8-4번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예, 드디어 나왔다. 키가 180. 아, 되게 부러운 문제. (180의) 삶은 어떨까요? 내가 참 우리 학원 애들이 참 좋은 게 우리 학원이 여러분들 보면 알겠지만 다들 이렇게 좀 원장 닮아서 그런지 다들 고만고만해요.
네, 아주 좋습니다. 마음이 푸근해요. 물론 가끔 한 명씩 좀 이렇게 튀는 아이들이 있긴 하지만, 네, 그죠? 아주 일부 아이들의 얘기고, 네, 아주 마음이 푸근해요. 다들 이렇게 보면은. 네, 좋습니다, 저는. 예전에 내가 한번 얘기했죠. 192가 다닌 적이 있어요. 192가 다니면, 나 서 있고 걔 앉아 있으면 딱 눈높이가 같습니다. 딱 그래요. 오, 192는 쓰면 이렇게 그림자가 져요. 이렇게 우러러 보게 돼요. 확실히 190인 커요. 진짜 커요. 그러니 서장훈 만나면 얼마나 클까? 응? 서장훈 만나면 190 넘는 사람 본 적 있어? 한 번도 없어? 너무 세상을 좁게 산 거 아니야? 190 넘는 사람들이 의외로 좀 있더라고요. 보면 TV에서 운동선수 보면 실제로 그렇게 커 보이지 않은데 실제로 보면은 되게 커요. 운동선수들이. TV에는 다 그런 사람들만 있어서 그런가 봐요. 다 큰 사람들만 있어서 상대적으로 그렇게 커 보이지 않는데 진짜 크더라고요. 자, 해보자. 키가 180cm인 어떤 사람이 가로등 밑을에서 이제 출발해서 걷는 거예요. 그러면 가로등 불빛에 그림자가 생기겠죠? 가로등의 높이는 4m짜리랍니다. 8-4번. 4m짜리 가로등이 있어요. 반짝반짝, 반짝반짝 4m짜리 가로등이 있습니다. 여기 키가 180cm. 근데 우리가 단위를 좀 통일을 해줘야 되니까 180cm라고 하지 말고 1.8m라고 합시다. 예, 키가 1.8m인 태경이가 이렇게 가로등 밑에 딱 서 있습니다. 얘들아, 가로등 밑에 딱 서 있으면 그림자가 어디 생길까? 그림자가 안 생긴다 보다는요, 그림자가 그냥 발끝에 있는 거죠. 불 바로 아래에 있으면 그림자가 그냥 여기 있는 거죠. 그림자 이렇게 점으로 존재하는 거죠. 그냥 발끝에 있는 거죠. 그림자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림자예요. 자, 이 사람의 키는 몇이라고요? 1.8m. 여기다 쓸게요. 1.8m. 자, 그런데 이 사람이 1분에 88m의 속도로 걸어간대요. 걸어가면서 키가 크진 않겠죠? 예, 걸어가면서 키가 크진 않을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어떻게 1분에 88m의 속도로 움직인대요. 로 움직인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제 그림자가 어디 가서 생길까요? 그림자가 여기 가서 빛이 머리통에 땅 닿는 게 가장 멀리 될 테니까 그림자가 이렇게 생길 거예요. 요게 그림자입니다. 그죠? 그림자가 이렇게 생기겠죠. 1번. 여러분 이거 시험 문제 나오면 딱 이 두 가지 패턴이에요. 1번. 이 사람의 이 사람의 머리끝의 그림자의 속도를 구하여라. 머리끝의 그림자의 속도를 구하여라. 이게 무슨 소리냐? 2번. 그림자 길이의 순간 변화율을 구하여라. 그림자 길이의 순간 변화율을 구하여라. 우리 그림자 길이를 L이라고 합시다. 그림자의 길이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L이라고 합시다. 그림자의 길이를. 자, 그리고 시간이 T분 흘렀다고 합시다. 지금 이렇게 걸어간 지 T분이 지났다고 합시다. T분.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얼마냐? 1분에 88m 왔으니까 T분이 흘렀으면 88T가 움직였겠죠? 88T. 1분에 88m 움직였으면 88T예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럼 비례식을 적용하는 거예요. 비례식. 비례식을 적용하는 거예요. 닮음이니까. 어떻게? 잘 봐요. 4m일 때. 그리고 요걸 얘기하는 거, 요 직각삼각형. 1.8m일 때. 1.8m일 때는 L이고요. 4m일 때는 88t 플러스 L이에요. 88t 플러스 L이 됩니다. 와우. 비례식 적용할게요. 4대 88t 플러스 L은 1.8 대 L. 내항이고 외항이고 4L은 자, 이거 계산하지 마요. 88 곱하기 1.8을 계산하지 말고 그냥 88 곱하기 1.8t 이렇게 놓을게요. 플러스 1.8L 이렇게 되겠죠. 분배 법칙 써가지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 다음 여기 있는 1.8L을 이쪽으로 옮길게요. 1.8L을 이쪽으로 옮기면 2.2L은 88 곱하기 1.8t가 됐어요. 보인다. 좌변 우변에 똑같이 10을 곱해줄게요. 그러면 22L은 88 곱하기 18t가 되겠죠. 와우, 양변을 22로 그냥 나눠버리면 4가 되겠네요. 아하, 그래서 L을 t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면 되겠죠.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t에 관한 식으로 L을 표현해야 돼요. t에 관한 식으로 h를 표현해야 돼요. t에 관한 식으로 s를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시간에 관해서 나타내야 나중에 t로 미분할 수가 있어요. 48에 32, 72가 되는 거예요. 72t. 자, 그래서 요 L을 뭐라고 표현하면 되겠다? 72t라고 표현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1번 그림자의 머리끝 속도는 뭐냐? 그림자의 머리끝 속도라고 하는 건 자, 출발할 당시에 그림자의 머리끝은 어디 있습니까? 자, 가로등이 저 위에 있어요. 그거 바로 밑에 내가 있어요. 이게 출발할 때야. 그럼 출발할 때 그림자의 머리끝은 어디 있어요?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자, 여기 보세요. 출발할 당시에 그림자의 머리끝은 여기 있어요. t분이 흘렀어요. t분이 흘렀을 때 그림자의 머리끝은 어디 갔어요? t분이 흘렀을 때 사람은 여기 있는 거고요. 그림자의 머리끝은 여기 와 있는 거죠. 자, 속도는 뭐예요? 시간분의 간거리죠. 시간, t분이 흘렀어요. 시간분의 간거리. 그림자의 머리끝은 얼마나 갔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갔습니다. 그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림자의 머리끝은 이만큼 움직였어요. 88t하고 72t를 더하는 거예요. 160. t는 약분되겠죠. 그래서 그림자의 머리끝 속도는 160 미터 퍼 분이 되는 겁니다. 분. 단위는 미터하고 분이죠. 다음, 그림자 길이의 순간변화. 이거는 문제를 읽자마자 길이의 순간 변화에다가 밑줄 치고 그럼 dl dt예요. 아이고. dl dt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dl dt. l을 t로 미분하라는 얘기예요. dl dt. 그림자 길이가 얼마예요? l은 72t죠. 그러면 l을 시간으로 미분하면 72t를 미분하면 뭐가 돼요? 72가 되는 거죠. 72t를 미분하면 72예요. 그래서 dl dt는 72 미터 퍼 분이 되는 겁니다. 아, 그림자 길이의 순간 변화율은 72m per 분 이렇게 되겠다. 끝. 8-4번 이렇게 푸는 겁니다. 8-4번 요거 대한민국에 출판되는 모든 문제집에 다 나와요. 공부해 놓으세요. 오케이? 8-5번 8-5번 반지름의 길이가 매초 2mm의 비율로 증가하는 공이 있습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매초,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반지름이 매초 2mm로 증가한다 그랬어요. 일단
단 처음 공의 반지름의 길이는 0이에요. 맨 처음에는 그냥 제로예요. 1번. 그렇다면 반지름의 길이가 10cm일 때, 10cm가 됐을 때 그때 건널비의 순간 변화율을 좀 구해볼래? 2번. 반지름이 10cm일 때 똑같아요. 부피의 순간 변화율을 좀 알려다오. 그랬습니다. 잘 들었어요? 단위가 여긴 센티미터인데 얘는 밀리미터죠. 그래서 이것도 통합을 시켜줄게요. 밀리미터로 하지 말고 센티미터로 갑시다. 2밀리라는 얘기는 0.2cm가 되겠죠? 맞습니까? 0.2cm예요. 자, 반지름이 매 초 1초에 반지름이 1초에 0.2cm씩 증가하는데 처음에는 0이었다. 그 말은 무슨 소리냐? 이 말이. t초 후 반지름, 우리 반지름 R이라고 할까요? t초 후 반지름 R이 얼마다? 0.2t다. 그죠? t초 후 반지름은 0.2t다. 1초에 0.2씩 늘어났는데 처음이 0이잖아요. 그러니까 1초면 0.2, 2초면 0.4, 3초면 0.6 이렇게 갈 테니까 t초 후 반지름은 0.2t가 되겠다. 그러면 반지름이 10cm일 때 2번도 마찬가지예요. 2번도 반지름이 10cm일 때예요. 그럼 반지름이 10cm가 되려면 1초에 0.2cm씩이면 5초 후면은 1cm죠. 5초 후면. 10cm가 되면 50초 후죠. 이 말이 바로 50초 후에. 50초 후에. 50초 후에. 50초가 지났을 때 1번 건널비의 순간 변화율, 2번 부피의 순간 변화율. 건널비의 순간 변화율이라고 하면 뭐예요? 건널비면 S죠. 그 S를 T로 미분해봐라. 부피면 V죠. 그 V를 T로 미분해봐라. 그 얘기예요. 자, 반지름 알고 있어요. 0.2T. 그럼 그랬을 때 넓이는 얼마일까요? S는. 자, 9예요, 9. 여러분, 이 문제는 원이 아닙니다. 9예요, 9. 거기 뭐라 했어요? 공이에요, 공. 공이니까 9입니다. 9의 건널비. 반지름이 L일 때 9의 건널비는 얼마가 되느냐? 4파이 R 제곱이 되겠죠. 근데 R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0.2T라고 그랬어요. 0.2 곱하기 0.2니까 0.04T 제곱. 그죠? 거기다가 4를 곱했죠. 4, 40, 0.16 파이 T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건널비를 T로 미분하라는 얘기죠. dsdt는요. 그럼 이 2가 내려오니까 0.32 파이하고 T예요. 그쵸? 0.32 파이 T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언제? 50초 후에. 50초 후. 50초 후. 그러니까 T에다 얼마를 집어넣어야 돼요? T에다가 50초를 넣어야 돼요. 자, 근데요, 이것도 센스예요. 여기다 여러분 50을 대입해서 풀어도 되는데요. 계산을 좀 편하게 하려면 50을 대입하지 말고요. 2분의 100을 대입해봐요. 계산이 좀 낫죠. 100을 곱하면 얼마예요? 32죠? 근데 파이니까 그래서 얼마가 되겠다? 16파이가 되겠다. 이렇게 하면 좀 쉽게 계산할 수 있죠. 아, 그래서 dsdt는 얼마가 되겠다? dsdt는 자, 단위가 센티미터이고 넓이니까 16파이 제곱 센티미터 퍼 시간은 초예요. 초. 단위는 이렇게 됩니다. 제곱 센티미터 퍼 초. 이렇게 되는 거예요. 16파이가 돼요. 두 번째, 부피입니다. 부피. 부피! V는 반지름의 길이가 R일 때 V는 얼마가 되느냐?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이 되죠. 근데 R이 얼마라 했어요? 0.2t라고 했어요. 0.2를 3승하면 얼마가 됩니까? 0.04에다가 또 0.1을 곱하니까 0.008이 됩니다. 0.008 3분의 4 파이 곱하기 0.008t 3승 맞아요? 얘를 미분해 봅시다. dvdt는 그리고 여러분 여기다가 잠깐만 dsdt는 16이라고 쓰는 게 아니라 여기에다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 뭐라고 쓰느냐 t가 몇 초 후일 때 50초일 때 이 말을 쓴다는 거에서 빼먹었네. 50초 후니까 dsdt 여러분 이거 가우스 아니에요. 가우스 아니고 그냥 이거 대괄호를 이렇게 치는 거예요. dsdt t가 50일 때 이런 식으로 씁니다. 자, 얘 미분하면요 3 그럼 4파이에 0.008파이 t제곱이니까 4,8에 32죠. 0.032 파이 t제곱 파이 t제곱이 돼요. 맞아요? 근데 t가 얼마래요? 50초래요. 50초. 여기다가 이제 50을 집어넣는 거예요. 여기다가 50을 집어넣는 거예요. t는 50. t는 50. 자, 그럼 얼마가 될까요? 0.032 파이 곱하기 50. 50이라고 넣지 말고 2분의 100이라고 넣자고요. 그걸 제곱하면 얼마예요? 4분의 1 빵빵 빵빵 1만이 되겠죠? 그러면 4분의 1만이 되면 하나, 둘, 셋, 넷이 되니까 320 파이 이렇게 되겠죠. 끝. 4, 8에 30이죠. 그러니까 80 파이. 그래서 답을 쓸 땐 단위를 쓰면 80 파이 센티미터인데 부피죠. 세제곱 센티미터 퍼 단위는 초가 되겠죠. 80 파이에 세제곱 센티미터 퍼 초. 이렇게 하면은 깔끔하게 끝납니다. 이해됐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하면 8장까지 다 끝납니다. 끝. 미분 끝.